홍대 클럽. 금요일 밤. 술에 취한 채 춤추던 22살 대학생 이동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외모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평범한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녀, 김유나와 운명처럼 눈이 마주쳤죠. 그렇게 시작된 뜨거운 하룻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온 전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책임, 결혼. 22살 철부지에게는 너무 무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를 무시하고 급기야 그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선택한 최후의 도피처, 바로 군대였습니다. 2년만 버티면 모든 게 잊혀질 거야.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까지 평범한 군 생활이 흘러갔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울린 부대 전화. 이동훈, 사단장실로 당장 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사단장실 문을 두드린 순간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서 있는 그녀, 김유나, 그리고 그 옆에서 차갑게 노려보는 사단장의 시선. 내가 내 딸을 임신시킨 그 놈이구나. 이동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최악의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죠. 과연 이동훈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단장 아버지 앞에서 시작되는 유나의 정의로운 복수.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서울 홍대 앞 작은 술집.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동훈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28의 나이. 내일이면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송별회는 이미 끝났고 혼자 남은 그는 묘한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술집 안은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뒤섞여 주말을 맞이하는 흥겨운 분위기였지만 이동훈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군대라는 현실 앞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이 모두 의미 없게 여겨졌거든요. 회사 생활도, 연애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 서 있었죠. 세 번째 소주병을 따르면서 이동훈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중소기업에서의 3년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반복적인 하루들.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있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였어요. 26살의 그녀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동훈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유나 역시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이 시간은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사이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특히 아버지는 군 출신답게 엄격했고 항상 모든 일에 완벽함을 요구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혼자 나온 밤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간 이동훈은 용기를 내어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잔을 더 마시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동훈이 내일 군대에 간다고 하자 유나는 놀라면서도 어딘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유나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둘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불안감을 털어놓으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죠. 이동훈에게 유나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유나에게도 이동훈은 내일이면 사라질 사람이라는 안전함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집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이동훈과 유나만 남게 되었어요. 술집 사장이 마감을 알리자 둘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리 춥지 않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둘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술 기운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그날 밤은 둘 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하룻밤이었어요. 이동훈은 내일이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유나는 그저 충동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현실을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동훈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나와는 연락처도 제대로 주고받지 않았죠. 둘 다 그날 밤을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이동훈은 군대 준비에만 집중했고
유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단순한 원나잇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입대 당일 이동우는 부모님과 함께 논산훈련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나와의 그 밤도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보낼 1년 8개월 동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의 혹독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이동우는 경기도에 위치한 사단으로 배치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군대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체조와 구보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부대 내에서 이동우는 성실한 병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동기들과도 무난한 관계를 유지했고 선임들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에게 군대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1년 8개월을 무사히 보내고 제대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동우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각종 훈련과 작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부대 시설 관리나 청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어요. 평범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그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동훈과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계속되었고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유나는 자신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이던 생리 주기가 완전히 망가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좋아하던 커피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유나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26살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는 군대에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유나는 한동안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였고 자동차 소리도 멀게 들렸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저 하룻밤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유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에게는 절대 알려줄 수 없었어요. 김철수 사단장은 군인 출신답게 엄격한 사람이었고 딸의 혼전 임신 같은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유나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던 부모님들께는 감히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유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예리한 눈을 피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밥상에서 음식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도 참아야 했고 갑작스럽게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어도 눈치를 보며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유나는 이동훈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의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부대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나눈 대화로는 그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성명과 나이, 그리고 다니던 회사 이름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어요. 유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이동훈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가 다니던 회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그의 부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보병사단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알아내고 나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이동훈은 부대에서 새로운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차동진 대위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차 대위는 부대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죠. 사단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병사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동훈도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 대위는 이동훈의 인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던 그의 경력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 대위는 직감적으로 이동훈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죠. 너무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신병들이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어수선함이나 불안감이 이동훈에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동훈은 차 대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차 대위의 관심을 끌었어요. 차 대위는 이동훈을 자주 불러내어 이런저런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각종 잡무까지 이동훈만 골라서 업무를 지시했어요. 그 무렵 부대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이재훈이었습니다. 이동훈과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이재훈은 호기심이 많고 눈치가 빠른 성격이었죠. 그는 이동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 수상했거든요. 이재훈은 슬금슬금 이동훈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라는 이유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동훈은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두려 했어요. 군대에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차 대위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윤아가 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이동훈은 갑작스러운 면회 신청에 당황했습니다. 군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모르는 여성의 면회라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면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윤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장, 면회실에서 마주한 윤아의 모습을 본 순간 이동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밤 홍대 앞 술집에서 만났던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아는 이동훈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몇 주 동안 찾고 또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이동훈의 모습은 그날 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더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이동훈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왜 윤아가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서로에게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말이죠.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동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동훈은 윤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윤아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다른 면회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이동훈과 윤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윤아는 이동훈에게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동훈은 지금 당장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윤아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동훈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아이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고 결정을 미룰 수만은 없었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동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생활관에서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훈련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이재훈은 이동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회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재훈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고 이동훈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슬금슬금 면회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차동진 대위도 이동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차 대위는 이동훈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시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지만 이동훈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차 대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동훈의 면회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윤아라는 여성이 면회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신상 정보도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윤아는 사단장 김철수의 딸이었습니다. 차 대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김철수 사단장은 부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과 관련된 문제라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었어요. 차 대위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단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재훈도 나름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면회객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유나라는 여성이 이동훈을 면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동훈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 대위의 예리한 관찰과 이재훈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다른 동기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군대에서 개인적인 문제는 금세 소문이 되어 퍼지기 마련이었거든요. 며칠 후 이동훈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 때 받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거든요. 유나는 이동훈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고 곧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사단장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유나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나자 이동훈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종종 부대 시찰을 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엄중해 보였거든요. 이동훈은 사단장을 처음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유나와 닮은 눈매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은 유나에게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동훈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에 휘말렸는지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김철수 사단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에게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위엄이 있었어요. 부하들은 그의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작은 움직임 하나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딸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어요. 사단장은 부대 시찰을 하면서 특별히 신병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동훈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차동진 대위가 은밀히 전달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면회한 병사가 바로 이동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차 대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차단장에게 이동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고 했어요. 차단장의 딸이 갑작스럽게 면회를 온 것부터 시작해서 면회 후 이동훈의 행동 변화까지 모든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은 차 대위의 보고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절제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동훈을 당장 불러다가 진실을 캐묻고 싶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재훈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단장이 이동훈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이재훈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동훈과 사단장의 딸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동기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동훈이 사단장의 딸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었고 이동훈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동훈은 주변의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동기들의 수군거림과 선임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차 대위의 압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차 대위는 이동훈을 사무실로 불러 각종 잡무를 시키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어요. 진실을 털어놓으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유나는 집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어요. 임신 증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숨기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어머니는 유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유나는 핑계를 대며 피하려 했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버지인 김철수 사단장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보다 유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고 가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최근에 만난 사람이 있는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어요. 김수진 대위도 이 상황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위는 유나의 대학 동기로 현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평소 유나와는 경쟁 관계였는데
최근 윤아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위는 윤아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김수진 대위는 여성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차단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 윤아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대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동훈을 중심으로 한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동훈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들은 괜히 연루될까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차동진 대위는 이 상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동훈에게 각종 힘든 업무를 맡기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어요. 언제든 사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이동훈을 몰아붙였습니다. 차 대위에게는 이 상황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이동훈은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윤아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부대 내에서는 온갖 소문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동훈은 윤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단장이 이미 눈치챈 것 같고 부대 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윤아와의 통화를 마친 이동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중대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동진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대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동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동훈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차 대위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 대위는 이동훈을 별도의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는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어요. 차단장의 딸과 무슨 관계인지, 왜 그녀가 면회를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동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차 대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 대위는 이미 상당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동훈에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느냐며 압박했습니다. 만약 사단장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동훈은 차 대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부인하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차 대위가 그날 밤 모텔 기록까지 언급하자 이동훈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차 대위는 이동훈이 인정하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제안은 더욱 교활했습니다.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차단장에게 알리지 않는 대신 이동훈이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차 대위의 개인적인 부하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한편 이재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 내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며 이동훈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재훈에게는 이 상황이 하나의 게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재훈은 부대 밖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휴가를 이용해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날 밤의 목격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술집 직원 중 한 명이 이동훈과 윤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재훈은 이 정보를 무기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윤아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임신 증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지속되는 입덧 때문에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윤아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고 아버지도 딸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대위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했어요. 그녀는 윤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윤아를 만나자고 제안했고 은근히 최근 상황에 대해 캐물었어요. 윤아는 김수진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진 대위와의 만남에서 윤아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김수진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윤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반응과 얼굴색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수진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말이죠. 부대로 돌아온 김수진 대위는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사단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고 차동진 대위와 손잡고 상황을 조종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훈은 차 대위의 압박과 부대 내 소문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렸어요. 훈련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었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차 대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는 직접 사단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들통날 일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나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이동훈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차 대위가 그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차 대위는 이동훈을 불러내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했어요. 만약 사단장에게 직접 가면 이동훈뿐만 아니라 유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 대위의 경고는 현실적이었어요. 사단장의 성격상 딸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 분명했고 그 분노는 이동훈에게만 향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유나도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동훈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차 대위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거부하자니 유나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그는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차 대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철수 사단장이 직접 이동훈을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단장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한 것 같았어요. 이동훈은 사단장실로 향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사단장실 앞에 선 이동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침묵이 그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간 사단장실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이동훈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철수 사단장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이동훈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동훈에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단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동훈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드디어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자신의 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죠. 이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단장은 이동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동훈이 말을 마치자 사단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에게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큰 타격이었어요. 딸의 혼전 임신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상대가 자신의 부하 병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권위와 체면에 큰 손상이 갈 것이 분명했어요. 사단장은 이동훈에게 유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임신이 확실한지, 언제쯤 태어날 예정인지, 그리고 유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동훈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사단장은 이동훈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책임을 지고 유나와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각각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훈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군 복무 중이라 실질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사단장은 그 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나의 임신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단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동훈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분하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특히 부대 내에서 이미 퍼진 소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차동진 대위는 이동훈이 사단장과 면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자신이 계획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차 대위는 급히 이동훈을 찾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재훈도 상황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동훈이 사단장과 직접 면담한 것을 보고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진 대위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그녀는 직접 유나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며 만남을 제안했어요. 유나는 김수진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나와 김수진의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수진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임신했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유나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김수진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김수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유나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김수진은 유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김수진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한편 이동훈은 유나와 만나 사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부대 내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차단장이 직접 개입한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계속되었고 이동훈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동진 대위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단장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의 어머니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유나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모성 본능으로는 감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유나를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추궁에 유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동훈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특히 남편인 사단장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김철수 사단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을 때 사단장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이동훈과 면담을 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어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철수 사단장과 아내 그리고 유나가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단장은 딸을 질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동훈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함께 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군인으로서의 체면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동훈을 다시 불러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유나도 함께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차동진 대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상급 부대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차 대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병사들을 압박하고 사적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보자는 뜻밖에도 이재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차 대위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정의감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이재훈은 차 대위가 이동훈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리고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제보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차동진 대위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각종 부정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압박한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수진 대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유나를 압박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되었어요. 이동훈과 유나는 사단장실에서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사단장은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보다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했어요. 이동훈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결혼이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었거든요. 사단장은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으니 한 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고 진정한 마음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대 생활도 점차 정상화되어 갔어요. 차동진 대위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면서 압박적인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동훈도 다른 동기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재훈과는 오해를 풀고 친해졌습니다. 이재훈은 이동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차 대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도 이재훈의 진심을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유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이동훈을 더 깊이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면회를 와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점차 진정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동훈도 유나에 대한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유나의 진심과 노력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8장. 한 달 후 이동훈과 유나는 사단장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은 딸과 이동훈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단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어요. 우선 이동훈의 군 복무 문제였습니다. 기혼자 신분이 되면서 부대 내 생활관이 아닌 별도의 숙소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유나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휴가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결혼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는 큰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유나의 임신 상태를 고려해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동진 대위가 전출된 후 새로운 지휘관은 훨씬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동훈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킨 병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훈은 이동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동훈을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동훈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어요. 김수진 대위는 결국 자신의 야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유나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성숙해졌어요. 유나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좋은 동료로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동훈은 군복을 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유나는 임신 중이었지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철수 사단장은 딸을 이동훈에게 맡기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이동훈의 진심과 책임감을 확인한 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식에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은 부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동훈은 평일에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유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부부로서의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특히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나의 임신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부모가 될 준비를 했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도 이동훈이 휴가를 내고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부대에서의 이동훈은 모범적인 병사로 인정받았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과 임신이라는 큰 책임을 지면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몇 달 후 유나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이동훈은 아들을 처음 안아보는 순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유나도 아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과 할머니도 손자를 보며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특히 사단장은 이동훈이 진정한 가장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동훈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 8개월의 군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과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제대식에는 유나와 아들이 함께 참석했어요. 이동훈은 군복을 벗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 무게가 두렵기보다는 설레었어요. 부대를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동훈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재훈을 비롯한 동기들과 후배들, 그리고 지휘관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문제아로 여겨졌던 이동훈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동훈은 유나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홍대 술집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유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동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이동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고 유나는 육아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철없던 이동훈이 결국 진정한 책임감을 배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망만 치려던 겁쟁이였지만 사단장 아버지의 압박과 유나의 진심을 마주하면서 점차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차동진 대위의 악역과 이재훈의 반전, 그리고 김수진 대위의 질투와 포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훈과 유나가 책임감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떤 시작이라도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도망치지 말고 용기 내어 책임을 지는 이동훈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